10%만 완성되면 바로 시작해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거든요. 이 하는 걸 무슨 도전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The Underwear Approach라고 하고요. 빤스 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인생은 다 그렇게 창피당하면서 크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강사는 무대 위에서 창피해야 강사가 되고요. 영업하시는 분은 고객 만나서 창피해야 돈 벌고요. 미국에 와서 영어 하고 싶으시면 영어로 맨날 창피당해야 영어 크고요. 창피하지 않으면 사람 안 큽니다.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는 거답게 깨어 살아야 돼요. 근데 깨어있는 시간은 꼭 잠자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죠. 한 3시간을 릴스 쇼츠 잘못 들어가면 죽어. 거기서 2시간 죽어. 인생의 축이 흔들릴 만큼의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쁜 일일수록 그 안에 메시지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이제 좀 정리해 드리면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그 80점 맞은 거에 대해서 네. 아, 난 이렇게 가지고 있어. 난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일단 인정하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나머지 20%잖아요. 그 20%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네. 새로운 것을 뭔가 시도하지 않으면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내가 되고 싶은 인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되고 싶은 공부를 하면 돼요. 우리 어차피 알고 태어난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제 어렸을 때 꿈이 유학이었어요. 네. 아, 나는 외국에 와서 공부도 하고 활동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고 그때부터 영어를 했거든요. 1시간 동안 다 영어로 진행하는 우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톡쇼를 하고 해요. 그게 어떠세요? 내일이에요. 근데 제가 얼마나 지금 긴장되어 있는지 아세요? 우리 직원들 요번에 같이 왔는데 와우. 쟤네 다 잤어요. 나만 못 자요. 저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도 한 잠도 못 자고 외웠고요. 왜냐하면 거의 대단하세요. 지금 A4 용지로 6, 7장을 제가 외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영어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겠어요? 처음엔 다 외우는 거지. 외우다 보면은 외운 건 내 거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외운 건 되게 그럼 매일 중요해요. 외우면 매일 다 내 거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소통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이가 생기고 내일 제가 완전히 100%다 준비돼서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늘 그렇게 말하거든요. 10%만 완성되면 바로 시작해라. 그냥 좋아요. 시작하면 돼요. 그거 네. 되게 중요한 저의 라이프 슬로건이에요. 그게. 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거든요. 이 하는 걸 무슨 도전이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The Underwear Approach라고 하고요. 빤스 도전이라고 합니다. 도전. 웃긴 말인데 내일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실수도 많이 하겠죠. 10%밖에 준비 안 됐으니까. 근데 그러니까 딱 언더웨어 하나 입고 창피하게 무대 위에 올라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원래 인생은 다 그렇게 창피당하면서 크는 게 제일 빠릅니다. 네. 다 준비되려면요 10년 20년 걸려요. 그냥 창피 당해야 돼요. 괜찮아요. 실수해야 돼요. 그럼요. 저 옛날에 30년 전에 강의했을 때도 빤스 도전이었거든요. 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강의 못해서 다 돈 돌려주고 싶을 정도로 얼굴 빨개지고. 근데 그렇게 무대 위에서 다 큰 거예요. 강사는 무대 위에서 창피해야 강사가 되고요. 영업하시는 분은 고객 만나서 창피해야 돈 벌고요. 미국에 와서 영어 하고 싶으시면 영어로 맨날 창피당해야 영어 크고요. 창피하지 않으면 사람 안 큽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어떤 날이에요? 내가 영어로 강의하는 날 아니고요. 영어로 창피당하는 날입니다. 기꺼이 내가 선택한 날이에요. 그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어느 나이에 있건. 10대는 그래도 되는데 60대에 내가 어떻게 창피를 당해? 창피 안 당하는 60대는 할머니잖아요. 똘똘 싸매고 아무것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어요. 만나면 답답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도하면서 가시면 2024년도가 너무 멋지게 풀릴 것 같고 가다 보면 실수하고 슬럼프 오잖아요. 슬럼프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면 슬럼프는 무슨 뜻이냐면 다 왔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 영어로 엄청 실수할죠. 그러면 거기까지 왔다는 뜻이죠. 내가 영어 시작 안 했으면 내일 실수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럼프는 정말 위대한 트로피입니다. 거기까지 왔다는 트로피예요. 그리고 거의 다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슬럼프는 정말 좋은 사인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루를 이렇게 배분해서 사용을 하시나요? 저는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루에 7시간 자는 거예요. 7시간을 잘 자야 나머지 17시간이 사람이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우리가 7시간 동안 자면서 세포가 재생된다거나 온몸이 활성화된다거나 잘못된 낮에 있었던 기억을 없애주기도 하고 나쁜 기억을 없애주기도 하고 좋은 기억들을 머릿속에 잘 체화시키기도 하고 이거 다 밤에 자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밤에 자면서 하는 모든 그 일들은 낮에 깨어서는 아무리 애써도 죽어도 못하는 것들입니다.
잠이 하는 일이 따로 있어요. 네. 그 잠이 일하게 하는 걸 잠자기라고 부릅니다. 잠자기. 그래서 7시간 지키시고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는 거답게 깨어 살아야 돼요. 근데 깨어있는 시간을 꼭 잠자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죠. 이게 휴대폰 보면서 한 3시간을 릴스 쇼츠 잘못 들어가면 죽어. 거기서 죽어. 거기서 2시간 죽어. 성형수술 3번 만에 얼굴 망가진 연예인 너무 보고 싶잖아. 이재용이 마트 가면 반드시 사는 이것 너무 보고 싶잖아. 이재용이 마트 가서 뭐 사는지.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하루를 17시간을 깨어있는 것답게 깨고 그리고 자는 것답게 멋지게 자고. 네. 저도 사실 이거 늘 잘한 사람 아니에요. 젊었을 때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자는데 막 깨는 것처럼 막 되게 열심히 사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을 잘 살면 그게 시간을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으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몇 번 있는데 네. 누구나 다 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인은 있어요. 사인. 되게 좋은 일로 터닝 포인트가 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죠. 대개는 꼭 나쁜 일로 옵니다. 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인데 누가 와서 부러뜨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기 맞았어. 누가 나를 음해했어. 내가 갑자기 많이 아팠어. 망했어. 그래서 인생의 축이 흔들릴 만큼의 신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오히려 나쁜 일일수록 그 안에 메시지가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나쁜 일을 당할수록 질문이 많아지죠. 나 왜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지? 내가 저 사람을 왜 믿었지? 내가 지금까지 너무 안일하게 산 거 아닌가? 질문이 많아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나쁜 일이 아니면 그 질문을 할 일이 있겠어요, 우리가? 좋은 일은 우리가 질문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시다가 되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나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려고 하나 보다라고 그 느낌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잘 모르는데 나이 들면 알게 되죠. 내 인생을 읽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옛날에 피아노 학원 했었거든요. 애들 가르치는 거 좋아했었는데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아노 가르치는 것보다 제가 엄마들과 막 상담하고 하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사실 그 학원이 되게 위기에 있었어요. 왜 학원 끊는다고 그러죠? 저 학원 끊을 거예요. 막 이러잖아요. 엄마들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되게 어렸잖아요. 20대니까. 어떻게 엄마들을 설득해야 될지 몰라서 편지를 썼었어요. 내가 당신 아들 얼마나 예뻐하는지, 얘가 학원에 와서 뭐 했는지 막 간절한 편지를 A4 용지를 한 장, 2장씩 써서 엄마들한테 보냈거든요. 엄마들이 그 편지를 되게 좋아한 거예요. 어떤 엄마는 케이크도 사오고 어떤 엄마는 막 다른 엄마들 2명 데리고 오고. 나중에 제가 그 편지를 매일매일 쓰는데 죽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달 다른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책을 엄청 읽게 됐어요. 제가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매일 해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할 거예요. 애들 성장이 좋아요. 사실 그때 나중에 어떤 엄마가 와서 저한테 이 얘기했어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선생님이 나한테 써주는 편지가 나한텐 자기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들한테 편지로 자기 개발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그 이 얘기 저 얘기를 서로 이렇게 긁어다 붙여도 되잖아요. 다른 엄마들은 다른 집에 간 편지 모르니까 아니에요. 그게 안 돼. 돌려봐. 아니 선생님이 돌려봐. 그래서 제가 그때 돌려서 보는구나. 큰일 났구나. 그럼요. 돌려본다니까요. 근데 정말 나중에 그 행운들이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매일매일 행위가 너무 중요하구나 생각했던 게 나중에 제가 책을 썼잖아요. 네. 내가 책을 얼마나 쉽게 썼는지 아세요? 왜 책이 쉬웠는지 아세요? 그때 그 편지 실력이요. 그 책이 꿈이 있는 한에 늙지 않는다는 책이 7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인데 제가 딱 그 생각했어요. 이 책은 십몇 년 전에 내가 편지 쓸 때 이미 쓰여졌던 책이네.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동시탄생. 그래서 저는 항상 생각해요.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10년 후 그날까지 이틀 사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 이 1660 라디오 왔잖아요. 이거 오늘 그냥 내가 말하고 사라지는 거 아니고요. 이게 10년 후에 무언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예, 10년 후에 가서 만날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양자역학에서 동시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에 담긴 게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담긴 게 엄청 많은 게 담긴 겁니다. 엄청 큰 에너지예요, 오늘이라는 게. 사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갑자기 어느 순간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엮어가는 거죠. 우리가 미래에 가서 무엇인가 이루어진 걸 보잖아요. 근데 그 미래는 가만 보면 과거에 내가 던져놓은 거예요. 내가 던지고 내가 가서 죽는 거죠. 꿈이라는 게.